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관리사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진 운동 처방론이고요. 올해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죠. ACSM 12판이 거의 뭐 3월 말 아니면 뭐 4월 초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 과연 문제에서 12판이 다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11판이랑 반반 섞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 말이 좀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12판으로 싹 다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아마 11판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을 법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판에서 12판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부분들, 추가된 부분들이 또 문제에 고스란히 나오게 되면서 아마 수험생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운동처방론이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도 암기가 굉장히 베이스가 돼야 되는, 또 암기가 굉장히 또 그 디테일하고 깐깐하게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치에 대한 암기가 또 제대로 안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 운동 처방론이 굉장히 꽈락이 많이 났을 수도 있는 과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 처방론에서 많이 좀 고생을 하고 또 그 수치를 외우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던 터라 그래도 저희가 나름 그 암기가 이렇게 쉽게 하려고 표로 또 많이 정리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만 좀 딸딸딸 암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무난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급성 운동 시에 어린이가 성인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의 변수를 고르라고 했네요. 일단 이 어린이랑 성인 비교했을 때 호흡기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게 나타나고 수축기 혈압도 낮게, 1회 호흡량도 낮게 나타납니다. 자, 상대 산소 섭취량인데 요게 이제 그 단위로 따지면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미닛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가 성인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산소 섭취량 값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12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죠. CSCS에서는 요 RM에 대해서 그 반복 횟수가 정해져서 이제 책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ACSM에 이제 이런 근력 운동에 대한 부분, 주기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선수들에 대한 어떤 주기화 패턴들, 그게 추가가 되면서 요게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M 검사에서 원RM의 80%에 해당하는 최대 반복 횟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요건 뭐 철저하게 암기이죠. 일단 원RM 이랑 여기가 이제 반복수라고 했을 때 원하려면 100%는 뭐 당연히 이제 한 번일 거고, 굵직한 숫자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90%는 이제 4개, 85%가 6개, 80%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가 이제 10개이고요. 여기서는 숫자가 조금 안 맞는데 67%가 12개, 65%가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RM의 80%에 해당하는 거니까 8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이 제시한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세트강 권장 휴식. 자, 여러분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30초에서 60초로 가져간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에서 5분은 이제 우리가 근력이나 근파워 이렇게 가져갔었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라고 했네요. 자, 일반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스트레칭 방법 중 뭐는 근육 건근에 등처성 수축 후 동일한 근육과 건근을 정적 스트레칭다. 수축 이완한다. 이거 뭐였어요? PNF 고유 수용성 감각 그 신경근 촉진법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PNF 답은 3번 요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 12판에서 제시하는 유산소 운동 강도를 4059 VO2R, 중강도에서 시작하여 60% 이상의 VO2R의 고강도 진행을 권고하지 않는 질환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운동 처방의 그 유산소 운동 강도가 거의 중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4059였죠. 근데 유난히 적은 강도, 저강도에서 시작하는 그 질환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섬유근육통이었습니다.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저강도 3039%의 HRR 아니면 뭐 VO2
R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강도로 늘려 나간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4059, 웬만하면 중강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섬유 근육통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이제 통증이 또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강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특징적으로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한 호흡근 검사 및 강화 운동의 금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12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요게 또 킬러 문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호흡근 검사나 이런 뭐 강화 운동의 금기사항, 일단은 어떤 뭐 강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폐가 터지거나 아니면 뭔가 기흉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기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1번 천식을 골라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가역적으로 이제 기도가 막히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를 하면 기도가 이제 넓어지면서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호흡근이나 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정상인들보다는 그 호흡근이 더 튼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근 강화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기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호흡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그룹군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토나 아니면 뭐 설사, 아니면 뭐 기흉 같은 것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강한 압력이 딱 가해지니까 뭐 구토가 올라올 수도 있고 설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폐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기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호흡근 트레이닝의 금기 사항에 해당이 되겠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한 연령별 절대 강도 중 청년의 심폐지구성 운동의 고강도 범위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보통 우리가 고강도 운동의 매트 범위는 이제 뭐 6매트에서 9매트 정도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딱 집어서 청년, 그쵸? 거기에 심폐지구성 운동의 고강도 범위를 고르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는 ACSM 그 책 안에서도, 표 안에서도 그 조그만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수치까지 너가 읽었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찍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푸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지금 외울 게 많은데 이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연도 시험을 할 때는 뭐 참고해서 알아두겠지만 거기가 보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해가지고 그 나이대별로 매트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매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짜잘한 어떤 디테일에는 조금 우선순위를 밀어두시고 일단은 질환별로 FITT를 먼저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신 분들이었다면 이제 그 부분까지 커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문제는 그냥 패스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강도 운동의 이제 범위를 보면 지금 이게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고강도 운동 범위는 7.2에서 10.1입니다. 6에서 8.4는 이제 중년의 운동 범위이고 나머지는 뭐 해당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문제. ACSM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으로 질환자와 근력운동의 시작 강도를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짝지어라. 이 문제가 운동 처방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하죠. 왜냐하면 한 개의 질환에 대해서 한 개의 어떤 FITT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FITT를 다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소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일관적이에요. 4059 아니면 뭐 3039 이런 식으로 그 수치가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원RM의 어떤 근력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에 또 이 강도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우리가 암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RM의 608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고요. 그 CKD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RM의 6575였고요. 그 하지 말초 동맥 질환자는
6070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르게 연결한 거는 BCA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공략법이 뭐냐, 아니면 뭐 이 FIT를 다 외워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공략법이라는 게 따로 없고, 정말 정직하게 그 수치를 너가 다 외웠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외워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한 COPD 환자의 유산소 운동 권고사항인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일단 강도가 CR 10척도에서는 3에서 6의 강도였고요. 고강도 운동 수행 가능 시에는 20에서 60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저강도 운동 또는 휴식 간격을 포함한 간헐적 운동을 할 때는 총 20분 이상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하는 질환자별 운동 처방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이상지질혈증. 자, 이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 ACSM 지침을 따른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류마티스성 근골격계 질 환자인데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ACSM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페이지 295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고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이 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통증이 없네 하고 무리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과도한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관절이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근골격계 류마티스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상을 동반한 하지말초 동맥질 환자는 10분 이내에 중등도에서 중등도 중증 파행을 유발하는 운동 강도를 이제 권고를 하고, 그 파행 척도에서 3에서 4점 정도의 4점 만점이죠. 이때 어떤 운동 강도를 가해서 통증이 나타나면 운동을 중단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자극을 가해가지고 내가 걷는 시간이나 달리는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등장성 근력 검사는 3RM 또는 그 이상의 부하를 사용해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한 대상자별 운동 처방 시 유산소 운동의 시작 강도와 고려사항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질환에 하나의 어떤 FITT 강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고려사항까지도 또 짝을 지어서 4가지의 질환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운동 처방론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수험생들을 좀 까다롭게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 손상 환자입니다. 405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율신경 반사기능 장애가 발생하며 심박수 저하, 저혈압, 운동 중단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이 자율신경 반사 기능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척수 손상 부위 이하에서 이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막 폭주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고 혈압도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응급 상황이죠. 보통 이게 이제 소변줄이 꼬인 그런 상태 때문에 거기가 이제 소변줄이 꼬이면서 이제 압력이 이렇게 과도하게 걸리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거, 뭐 꽉 끼는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소변줄 같은 거를 즉각 제거를 해가지고 빨리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가 높아지고 저혈압이 아니라 고혈압 등의 발현이 된다.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틀렸네. 자, 관상동맥 질 환자입니다. 4060이고요. 필드 운동 시에는 최대 심박수 측정치로 목표 심박수 설정을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관상동맥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이 심박수로 가지고 강도를 설정하지 마라. RPE나 어떤 대화 검사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하라는 거죠. 왜냐면 심박수에 대한 어떤 반응이 뭐 느릴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박수보다도 RPE나 아니면 뭐 대화 검사를 가지고 추정을 해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당뇨병 환자이고요. 5069가 아니라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4059%였습니다. 저혈당은 70 미만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운동 시작이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니라 상대적인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얘도 틀렸네. 답은 4번인데요. 이 중증 질환을 동반한 뇌척수염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의 중간 범위에서 실시한다.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별 운동 처방 시 유산소 및 저항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이 소아심장재활이 이번 12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소아심장재활의 유산소 운동 강도는 5580이었고요.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RM의 4060이 아니라 3070%의 이제 원RM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070%의 원RM으로 실시를 하면 10에서 15회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에서 3세트 이렇게 진행을 해라.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 환자입니다. 이것도 5080, 그 다음에 6070 반복수 다 맞고요. 신부전 병력 4060 맞고 6070에 맞습니다. 그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심박수 추정식이 가능하면 5580의 HR 맥스였고요. 5080 다 세트 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12판에 이제 추가된 소아심장재활 정말 12판에 추가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를 좀 특징적으로 기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풀고 잘 넘어갔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13번 문제입니다. ACSM이 제시하는 중강도의 범위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차트를 주죠. 그 차트에서 이 사람의 어떤 질환이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 질환에 대해서 유산소 운동의 어떤 중강도의 범위를 너가 알고 있니?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더 꼬아서 내는 문제죠.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6.7%로 이렇게 나왔다. 혈압은 정상이죠. 체지방률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당뇨가 되겠네요. 그죠? 당뇨의 경우 유산소 운동의 어떤 그 중강도 범위는 뭐였어요? 4059%의 HRR VO2 R이었고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RM의 5069%의 이제 원RM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제 계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산소 운동 강도의 경우에는 이제 VO2R, 그쵸? 지금 VO2 맥스 값을 줬기 때문에 VO2R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O2R은 자, 최대 산소 섭취량 37에서 안정시 3.5를 빼고요. 운동 강도는 0.40 플러스 다시 안정시를 더해준다. 이거를 계산하면 여러분 16.9ml/kg 미닛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강도가 단위가 지금 리터/미닛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볼게요. 16.9ml/kg 미닛인데 지금 보니까 리터를 위에 올리고 싶다. 그럼 1리터가 1000ml였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밀리리터가 두 개 없어진다. 자, 리터/퍼 미닛만 남아야 되는데 지금 킬로그램이 걸리적거리네. 킬로그램 없애주자. 위에다 놔야 없애지겠죠. 이 사람 지금 몇 킬로그램이다? 61킬로그램이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3 리터/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3 요거만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1.03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RM 저항운동의 강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답이 1번, 2번 중에 하나니까 이 앞에 거를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자, 원RM을 구하려고 봤더니 W0에다가 W1을 더한다. 근데 이 W1이 뭐다? 결국 요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W0은 들어 올린 중량이에요. 지금 얘가 25kg으로 8회 반복을 했거든요. W1은 W0 곱하기 0.025 곱하기 8번 반복을 했다.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해버리면 30kg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운동은 5069였죠. 30에 100분의 50을 해주면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만 좀 구해가지고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뭐 여기 0.40 대신 0.59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50% 대신 또 69%를 넣어가지고 구해보면 요 수치가 다 나올 겁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ACSM에서 보기와 같이 운동하였을 경우 일주일 동안의 총 에너지 소비량. 자, 우리가 요 계산 문제 특강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그 단위 조작에 대해서 열심히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는 이제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한번 이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쭉 그어주고. 자, 지금 얘가 8m로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8m로 운동을 했다. 자, 근데 지금 단위는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를 매트에서 킬로칼로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매트는 몇이었죠? 3.5 ml per kg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매트가 없어졌네. 자, 이 사람 지금 몇 킬로그램이래요? 75kg이에요. 75kg 위에 써줘가지고 킬로그램도 없애주고, 지금 이 사람 주 3일 그 다음에 40분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는 주당 몇 분 운동을 하는 거예요? 3일 곱하기 40분이니까 120분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미닛이랑 미닛도 없어졌다. 지금 산소 소비량 1리터당 5kcal의 소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밀리리터로 돼 있거든요. 얘를 리터로 일단은 고쳐줘야겠네요. 밀리리터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 1리터 1000ml다. 얘를 이제 없애주니까 밀리리터가 없어지고 결국 리터 퍼 주만 남았는데 1리터의 O2가 5kcal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터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남는 그 단위는 뭐다? 킬로칼로리 퍼 주. 요게 남겠네요. 그쵸? 일주일 동안의 총 에너지 소비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1260kcal 퍼 주가 나온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및 기준에 따라서 양성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의 개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개수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권체평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 운동 처방론에서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나 봐요. 어쨌든 우리가 권체평에서 이미 다 외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 처방론에서 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다 푸실 수 있었을 거다. ACSM 과목이 운동부하 검사, 운동 처방론, 권체평이기 때문에 그 ACSM 책에서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딱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뭐 각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 뭐 1% 정도 이렇게 열어두시고 아니 이 문건은 권체평인데 왜 여기 나왔지? 난 모르는데? 모르지 않죠. 이미 권체평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3세, 뭐 55세 이전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자, 허리둘레가 95cm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88cm 이상 초과를 할 경우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흡연은 4개월째 금연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혈압 정상이고요. 당화혈색소 정상. 지금 이 사람 규칙적으로 지금 중강도 심체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족력을 봤더니 지금 부친이 60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55세 이전에 그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가족력도 위험 요인에 하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지질 한번 보겠습니다. HDLC가 55로 일단 정상인데 60이 넘어야 음성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28, 요것도 이제 괜찮은데 지금 넌 HDLC를 170이거든요. 넌 HD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을 초과하게 되면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질 부분도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 둘, 셋, 4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이 제시하는 저항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운동 실행 순서를 바르게 나타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다관절 운동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관절 운동을 먼저 하기 때문에 소근육의 다관절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관절 운동이 나옵니다. 대근육은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소근육, 체관 안정성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선수의 저항 트레이닝 연관계, 그쵸? 주기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2판에 주기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중주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그 오프 시즌, 프리 시즌, 인 시즌으로 갈수록 우리가 저항 운동의 빈도는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일단 감소야.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오면 이제 그때 다시 또 이제 운동을 뭐 동적 휴식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감소를 저항 운동의 그걸 감소시키고, 오프 시즌에서는 저항 운동의 빈도, 그러니까 빈도가 되게 이제 높은 거죠. 거의 뭐 주 3에서 5일 정도 이제 그 오프 시즌에서는 하게 되고, 프리 시즌에서는 이제 2에서 3일, 인 시즌으로 올수록 이제 1에서 2일 정도만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포스트 시즌이 되면 0에서 3일로 이제 이렇게 높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프 시즌 해당 종목의 트레이닝은 강조되지 않는 반면에 저항 트레이닝을 강조한다. 이건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프리 시즌에는 이제 시즌 전이죠. 해당 종목 트레이닝 세션은 이제 중요성이 커지죠. 그렇죠? 종목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저항 운동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된다. 2, 3일로 감소한다. 맞고요. 인 시즌은 이제 시즌 중인 거죠. 그때는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근력과 근파워를 유지하는 게 이제 목표고, 후속하는 저항 트레이닝 단계를 위한 생리학적, 회복적, 적응 촉진에서 주당 4일을 참여한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틀렸다. 저항 운동에 대한 그 빈도를 감소시킨다. 1에서 2일 정도로 감소시킨다. 그래서 얘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포스트 시즌, 그쵸? 시즌이 이제 끝난 거죠. 적극적인 어떤 활동적 휴식 단계로 주당 0에서 3일, 그 다음에 이제 저강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낮은 운동을 통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0일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한 당뇨병 환자의 저항운동 처방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고령의 당뇨병 환자인데요. 콜라겐 당화 과정으로 인해서 관절 가동성이 제한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저항운동 증가시켜야 된다. 자, 처음에는 1세트당 10에서 15회 반복할 수 있는 중강도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세트 수 내에서 다 수행을 잘 한 거야. 이제 강도를 올릴 때가 된 거죠. 그때 뭐 어떤 순서로 강도를 올릴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ACSM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반복수를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중량을 올려라. 그래서 중량, 그 다음에 이제 세트 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 순으로 증가를 시켜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에서 제시하는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미국 심장협회 주요 신체활동 권고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중강도, 고강도 신체활동 조합해가지고 권고량 충족할 수 있어. 맞는 표현이죠. 뭐 중강도는 150분, 고강도는 뭐 75분 이상 해라. 하지만 중고강도 운동을 조합해서도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최소 주 2일 근력과 근지구력 활동하는 수행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중강도 유산소 1회 최소 10분 이상 지속되는 활동 하루에 수회 시행해서 누적해가지고 30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모든 건강한 성인 주 5일 30분 중강도 아니면 주 3일 최소 20분의 고강도 활동에 참여해라.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ACSM이 제시하는 운동 검사를 위한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건체평 쪽에서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또 운동 처방론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경계 없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그 수반되는 위험과 불평감, 이건 꼭 얘기해 줘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게 너무 이제 내 몸에 너무 힘들다 느껴지면 언제든 운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대되는 이점 당연히 설명해줘야 되고, 참여자의 의무가 뭐였어요? 너 문제 생기는 어떤 몸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한테 꼭 말해줘야 돼. 그게 너의 의무야 라고 했었습니다. 디귿도 맞고, 동의의 자유 당연히 들어가죠. 너 이 운동에 참여하는 거 너의 어떤 자유로 인해서 참여하는 거야. 하지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 이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운동 처방론 26년도에 나왔던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다음 연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12판으로 다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질환별로 FITT를 다 외우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질환별로 운동 처방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빠삭하게, 이 운동 처방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수치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무 뭐 일찍부터 준비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시험 뭐 한 3개월 전, 2개월 전에는 일단 운동 처방론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는 시험 한 달 전에는 계속 그 표만 요약된 그 표 있죠. 그 표만 계속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좀 눈에 보이는데 많이 붙여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약표 같은 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계속 눈에 있고 수치에 좀 익을 수 있게 잘 준비만 해주시면 무난하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잘 그 점수를 챙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